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대상 범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사회적 차별과 혐오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오늘부터 닷새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열어 주요 인사안과 서남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 강남권의 어린이 포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린이 법당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에 선보여 신도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걸로 기대됩니다. 생활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주도로 수미산 원정대가 발족된 가운데 티베트인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수미산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교육부와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을 찾아보는 연중 기획보도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암투병과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골 학교를 지키며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고 있는 선생님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등 아시아계 6명이 숨지면서 아시아 증오 범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을 아시아계에 더 씌우면서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증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우리 안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희생자 8명 중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 6명이 목숨을 잃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 미국 수사당국이 용의자의 범죄 동기를 성중독증이라고 밝히면서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증오범죄 적용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백악관엔 조기가 개항됐고 주요 도시에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주축이 돼 증오 범죄에 맞서자는 목소리가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 창궐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인식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확산된 것도 아시아 증오 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인권단체인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혐오 반대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미국 내에서 발생한 욕설, 위협 등 아시아계 혐오 사례는 3,795건. 인터넷 SNS에서는 스탑 아시안 헤이트, 아시안계 혐오를 멈춰라라는 캠페인이 퍼지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등 증오 범죄에 대해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인종과 성별, 성적 지향 등 고유한 특성을 존중할 수 있는 개개인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꽃들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면 아껴줘야죠. 현실적으로 이 총은 그냥 맞으면 바로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기 소지를 이제 미국이 금지할 때가 왔다. 특히 서구에선 선악의 이분법을 따르는 종교적 배경과 잔혹한 게임,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주는 AI의 발달이 이 같은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평등에 관한 인식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원론적 사고와 관련돼서 헤브라이즘, 악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리고 게임에서 무감각해지게 하는 대목, 그리고 지금 AI에 의해서 점점 지식이 파편화되면서 중도를 잃어가고 한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서 브레이크가 없어진 거죠. 아시아계 이민자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수상 후보에 올랐지만 한편에선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증오범죄라는 또 다른 전염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별과 혐오에 적극 맞서야 할 때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오늘부터 닷새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열고 주요 인사안과 서남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신임 호계원장과 포교원장으로 각각 추천된 보광스님과 범해스님에 대한 선출건을 처리하고
태고종과의 소유권 분쟁이 다시 불거진 순천 서남사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서남사 제20교구 본사 재지정 안건과 서남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 문중 본사와 재적 본사가 다른 스님들에게 한시적으로 전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재적 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과 기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3위 3인이 스님에게도 입원 진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승려복지법 개정안 등도 다뤄집니다. 중앙종회는 오늘 개원에 앞서 어제 오후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를 열고 제220회 임시회 상정하는 최종 안건들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새싹포교에 활기를 불어넣을 어린이 법당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에서 선보였습니다. 놀이방이자 공부방의 역할도 톡톡히 할 걸로 보여 신도들의 육아 부담을 한층 덜어줄 걸로 기대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령에 맞춰 스님과 아이들이 힘을 한데 모아 오색시를 당깁니다. 활짝 열린 문 사이로 아늑한 법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지하 1층에 있던 어린이 법당을 1층으로 옮겨 다시 개원한 겁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이 지난 2019년 11월 취임할 당시 염두에 뒀던 계획이었습니다. 구석에 있어서 어느 어린이가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겠나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 느껴지시죠? 그래서 15개월을 고민했죠. 그리고 이 1층으로 어린이들이 제일 즐겁게 드나드실 수 있는 1층으로 겨우 요만큼 만들었습니다. 법당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꾸몄습니다. 앙증맞은 크기의 연등에는 이름표가, 벽에는 동심의 상징인 풍선이 달렸습니다. 마음껏 그림을 그리거나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전자칠판도 갖췄습니다. 작고 아담한 이 공간이 아이들이 책을 읽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으로 활용됐습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의자를 붙박이로 하는 세심한 배려도 눈길을 끕니다. 온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유익하고 실망을 설경 스님은 아빠 스님, 회장 스님은 본각 스님.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긴 아이들은 마냥 신났습니다. 교회 가는 애들 부러웠는데 교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처럼 여기서 좋은 거 배우고 그래서 좋았어요. 자주 올 거예요. 법당은 본연의 역할은 물론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놀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도만 하고 예불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올 때는 공부하고 친구랑 놀고 때로는 엄마 아빠 눈 피해서 몰래 와서 쉴 수도 있고 친구랑 와서 그림이나 뭐 좋은 책이나 놀이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꽃꽂이도 있고 다도도 있고 불화반, 미나반, 또 염색, 매듭 만들기, 요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재능 보시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른 법회와 다른 어린이 법회와 차별화되게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강좌를 좀 많이 열려고 합니다. 비구니회는 어린이 법회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하이퍼루프를 통해 부산을 미래 국제 물류 허브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하이퍼루프로 가덕도에서 기장까지 15분이 소요돼 2030 엑스포가 열리면 5천만 명의 새로운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기장까지 그 시속 300km만 해도 이게 15분 거리로 충분히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60km 정도 되거든요. 네. 기장에서 이 가덕도까지가.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러 군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제일 중요한데요. 박 후보는 부산이 성공하면 전국을 하이퍼루프 국가로 만들어 수출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카일라스 산을 불교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우주의 중심, 수미산이라고 여겨 순례를 하는데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주도로 수미산 원정대가 발족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수미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초기경전 장암에서 수미산은 천계와 대지를 잇는 우주의 축입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칠금산과 4개의 대륙이 있고 그 바깥에는 지옥이, 수미산 꼭대기에는 33천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수미산은 깨달음을 얻은 신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상월결사 회주 다승스님은 천막결사 당시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가 멀리 있지 않다고 했고 이것이 수미산 원정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을 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라는 개성으로 사부대중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님의 이 가르침으로 우리는 수미산이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바로 우리가 듣고 살고 있는 사바세계임을 깨치게 되었습니다.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수미산을 티베트 불자들은 6,714m의 카일라스 산으로 여겨 오체투지로 이곳을 찾습니다. 카일라스 산은 불교와 함께 힌두교와 자이나교에서도 우주의 중심, 메루산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불자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에게도 성산인 카일라스 산에서는 업장 소멸과 깨달음을 향한 순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내 이제 바른하니 이원을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수미산을 통해 우리에게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북 포항불교 사암연합회가 만장일치로 문수사 주지 덕화 스님을 제21대 연합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포항불교 사암연합회는 이달 초 전임 회장이었던 보경사 주지 철산 스님이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보경사에서 총회를 열어 3년 임기의 차기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많은 대중과 각 사찰 스님들하고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번 이 소임을 받고 정말 포항을 아우르는 그런 함께하는 포항 불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사암연합회는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올해 포항 지역 봉축 행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힘들지만 유난히 어려운 것을 꼽으라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교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교육부와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을 찾아보는 연중 기획보도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암투병과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18년째 시골 학교를 지키며 음악으로 아이들의 감성과 꿈을 찾아주고 있는 충남 보령 대천여자중학교의 서승재 선생님을 박성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옷같이 예쁜 아이들이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이름의 옷가티 합창단. 서승재 지도교사의 지휘 아래 옷구슬 소리로 우리의 전래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에 맑고 청한 합창단이 생긴 것은 18년 전 학교로 부임해온 서 교사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성이 조금 좀 어려운 아이들이 덜어 있었어요. 노래는, 합창은 감사와 또 사랑과 이런 거 서로 남을 베풀어주는 그런
그리고 자기 소리보다 남의 소리를 들어서 노래 부르는 곳이라서 합창을 해서 아이들한테 마음을 좀 변화시켜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합창단을 구성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18년 매년 40여 명씩 모두 1000여 명에 이르는 제자들과 점심시간, 방과 후 방학까지 쉼없는 합창 연습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어디 가서 음악을 배우겠냐는 아이들 사랑은 2014년 암투병이나 지난해 코로나19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요, 이제 속상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공부 때문에 아이 합창부 빼주세요. 학원 때문에 합창부 빼주세요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고생하고 애쓰고 아이들한테 무언가 심어주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속상해요. 그 사이 한부모나 가난 등 사연 깊은 아이들은 잃어버린 감성과 꿈을 되찾았고 무수한 전국 합창대회 상패는 학교 벽을 채워갔습니다. 서승재 교사의 이 같은 제자 사랑 뒤에는 가난 때문에 성악가의 꿈을 접어야 했던 자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어요. 없이 시작했고 처음에 이제 저는 음악을 시작하면서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게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과 제자들에게는 감사함과 고마움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겼습니다. 노래에 대해서 아이 모르는 저를 데리고 와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제가 많이 속상하게 해드렸을 텐데 또 참고 계속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선생님 된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시골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구니 승가와 한국불교사를 짚어보고 한국불교 제도약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특강이 펼쳐졌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오랫동안 불교를 연구한 정병삼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주말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열린 전국 비구니회 1호 특강의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서 21세기 비구니 승가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정 명예교수는 한국불교를 기복불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등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 이후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정확히 진단해 한국불교의 쇄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셋째 일요일 스님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2021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재연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북 의성 고운사는 통일신라말 최고의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찰인데요. 유불선 사상의 융합을 이끈 고운사가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최치원 문학관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 고운사는 문장가이며 사상가인 최치원 선생의 호인 고운을 딴 사찰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지은 가온루와 우아루, 왕실을 상징하는 연수전은 유불선이 융합된 고운사의 위상을 알려줍니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고 인문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치원 문학관을 고운사 초입에 건립했습니다. 운영을 맡은 고운사는 최치원 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많은 이에게 전파하여 개인적으로는 반응을 느끼고 또 지역과 나라가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치원 문학관은 최근 경주최시 중앙종친회와 고흥국제교류사업회로부터 24점의 유물을 기증받는 등 전시 콘텐츠의 보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우리가 문화권과 역사성이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고유의 풍류를 중심으로 유불선 상교의 융합을 제시한 최치원 선생은
종교 간 이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후세인들에게 사상적 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남긴 수많은 시문,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유적 유물은 우리의 정신문화적 자산입니다. 권사도 최치원 선생의 평등과 인간 존엄의 정신, 학문적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본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제가 최대한 모든 영향을 도움을 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1130여 년 전 동아시아의 중심 당나라에 유학해 문명을 날렸던 최치원 선생은 중국에서 대접받았던 한류의 원조입니다. 최치원 문학관이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학문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인문관광의 중심 한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어린이 법당을 새로 마련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새싹 포교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사찰을 찾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이때 아이들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동량으로 키우는 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